안녕하세요. 영농가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오늘 종일 흐린 가운데 비가 내렸습니다. 덕분에 공기는 많이 깨끗해졌지만 전국 곳곳에는 기상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강한 바람이 불면서 서해안과 남해안 그리고 산간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밤 사이에는 동해안 지역까지 강풍특보가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부산을 비롯한 경남 남해안과 제주도 산간 지역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번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는데요. 그 사이에 중부와 경상도 해안지방, 울릉도 독도와 제주도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는 천둥, 번개와 함께 돌풍이 불고 또 국지적으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비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도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비가 내리는 동안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구름 사진 모습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서쪽에서부터 저기압이 들어오면서 전국적으로 영향을 줬습니다.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낮은 비구름대가 전국을 가득 덮고 있는 모습인데요. 레이더 영상으로 비구름을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보이는 점들이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구름대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중부와 해안지방을 중심으로 영향을 줬는데요. 지금 남서쪽으로 길게 보이는 폭 좁은 비구름대 보이시죠? 이 구름들이 밤 사이에 들어오면서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부산을 비롯한 경상남도 해안을 중심으로 밤 사이에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를 뿌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전부터는 차츰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후에는 다시 미세먼지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9도 등 전국이 10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서울이 16도, 전주와 같고 광주와 대구가 17도, 부산이 18도 등으로 오늘보다는 기온이 살짝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고요. 해상에도 강한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 주간의 날씨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점차 그치겠습니다. 이후에는 뚜렷한 비 예보는 없는 상태인데요. 아침 기온이 조금씩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온상으로는 평년 이맘때 어울리는 늦가을의 날씨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MBS 영농가 날씨 목요일인 오늘은 조영철 전문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가을비치고는 꽤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공기는 많이 깨끗해지긴 했지만 이 비가 농가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지난주에 반짝추위에 이어서 날씨가 맑고 따뜻하게 진행되는 동안에 가을 수확과 그리고 내년을 위한 가을 파종 이런 모든 작업들에 참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제와 오늘의 이 비로 인해서 수확 작업은 물론 가을 파종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지역에 따라서는 농산물의 건조를 지장을 초래해서 품질이 낮아질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인 여러분들께서는 이 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신경 써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밤 사이에도 조금 더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북부 주요 지역의 내일 날씨를 꼼꼼하게 확인해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의 원주 날씨부터 볼게요. 내일 새벽까지는 비가 더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9도, 낮 기온은 15도가 예상됩니다. 양구군은 내일 새벽까지는 비가 내리다가 오전부터는 그치겠습니다. 이후에는 미세먼지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강원도 삼척 역시 비가 내리다가 오전에는 개겠고요. 아침 기온은 13도, 낮 기온은 16도가 예상됩니다. 경기도 의정부시입니다. 내일도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다가 오전부터는 그치겠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분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인데요. 내일 아침까지는 비가 내리겠지만 오후부터는 점차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중북부 지역에 속한 강원도 지역은요, 배추, 무, 감자 같은 작물도 유명하지만 화훼 농가도 아주 유명하다고 합니다. 특히 백합이 국내 최대 주산지로 알려져 있거든요. 강원도 백합 재배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점을 짚을 수가 있을까요? 네, 강원도의 백합은 주로 향기가 아주 세게 나는 오리엔탈 계통의 국화를 재배해서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화 재배 지역은 연중 재배가 가능해서 이기작이나 상기작을 할 수 있는 제주도와 남부지방과 다르게 강원도 지역은 5월에서 8월에 정식을 하고 8월에서 11월에 수확하는 억제 재배 형태로 재배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군요. 백합 농가는 내일 날씨로 인한 어떤 차질이 없는지 자세하게 강릉시의 내일 날씨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릉의 읍면동 날씨입니다. 내일 새벽까지는 비가 이어집니다. 아침 기온은 13도, 낮에는 비가 그치면서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문진읍 역시 새벽까지는 비가 내립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왕산면 역시 아침까지는 비가 내립니다. 아침 기온은 13도, 낮 기온은 17도가 예상됩니다. 강릉은 오늘 최저 기온이 10도, 낮 기온은 16도였습니다. 작년보다는 낮은 기온이었지만 평년과 비교해서는 조금 높은 기온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되면서 계속해서 평년 기온을 웃돌고 있습니다. 강릉시 오늘 낮 기온 16도였는데요. 비가 그치면서 내일은 17도, 모레는 18도로 계속해서 추위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국 백합 생산자 연합회의 최명식 회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농가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릉 날씨 어땠습니까? 강릉은 오늘 3일째 겨울을 재축하는 비가 제법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네, 요즘 백합 농가에서는 주로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요즘 백합 수출 작업이 한창이고요. 저희는 약 한 99% 일본 전 지역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 작업할 때는 꽃을 엄격히 선별해서 가격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 지금 수화기를 조금 입에서 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더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올해 여름에 날씨 때문에 농가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요. 백합 농가는 어땠습니까? 예, 올해는 유난히도 극심한 폭염으로 백합 농가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앞으로 여름이 점점 더 더워진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폭염에 대비한 냉난방 시설이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올해 백합 작황 상태는 어떻습니까? 올해는 7월에는 폭염으로 백합이 기형 형상이 나타나서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작황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9월 중순부터 국내의 시세가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연말 크리스마스와 새해 특수를 조금 기대해 봅니다. 네, 연말에 특수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이제는 추위도 대비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네, 그렇죠. 준비하고 계세요? 수출 작업과 더불어 날씨가 추워질 것을 대비해서 농장 시설 월동 준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보온덮개 작업을 하고 있고 온난방 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난방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점검하고 기름과 같은 연료를 미리 준비하고 폭설에 대비한 하우스 점검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네, 강릉 백합 재배 농가 자랑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강릉에 백합을 재배하는 농가는 약 한 22농가 정도 됩니다. 백합을 재배하는 경력도 한 3, 40년 되기 때문에 풍부한 노하우, 재배 기술을 갖고 있는 성구 백합 농가이기도 합니다. 전국적으로 수출 물량이 하회로 양에서는 아주 으뜸가는 수출 품목을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백합이 7, 8년 전만 해도 1년에 약 한 3,500만 불 정도 수출을 했습니다. 요즘에는
한 50에서 60% 정도 감소해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은 많이 있으나 따라서 수출 물류비 등 수출 농가들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또한 우리 백합 농가들은 전국에서 원외 자조금 제도를 세 번째로 지금 의무 자조금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예루 쪽에서는 백합 농가들이 제일 첫 번에 이제 의무 자조금 제도로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조금 수출 농가들한테 좀 지원책을 다시 펴갖고 3,500만 불이 아닌 5천만 불, 100만 불 이상 수출이 지금 될 수 있도록 좀 지원책이 좀 필요하다고 좀 봅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 중에도 이렇게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까 조 의원님께서 이제 국화라고 잘못 말씀하셨는데요. 그랬군요. 백합이죠. 네. 수출용 백합, 또 국내 소비용 백합,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수확 방법에 다른 점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백합의 수출은 절화 형태로 하게 되는데요. 수출용 백합을 절화하기 전에 약 3일 후에 개화할 수 있는 꽃봉오리가 크고 상품성이 우수한 백합을 골라서 절화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절화를 할 경우에 초장을 넉넉하게 자르셔서 나중에 결석과 선별 때 잘라낼 수 있는 여유가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수출하는 백합은 포장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수출용 포장이기 때문에 절화한 백합은 바로 비닐 포장을 한 다음에 물오름 처리를 해서 두었다가 이렇게 운송용 차가 오게 되면 운송용 차에 싣기 직전에 포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절화한 백합을 박스 처리할 때는 절단면의 한 부분이 박스에 닿되 꽃봉오리는 절대로 박스에 닿지 않도록 조치를 하셔야 하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작업 후에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냉장차가 오면 바로 출하를 하면 되겠습니다. 정말 이동하는 것도 정말 까다로운 것 같아요. 백합도 해충 피해를 입는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방제를 해야 합니까? 네, 실제로 일본에 수출한 백합에서 검역 과정에서 진딧물이나 총체벌레, 나방류가 검출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게 되면 그 즉시 그 백합에 대해서는 절차가 멈추게 되고 훈증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비용도 들 뿐만 아니라 백합의 품질이 떨어져서 제 값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심지어는 폐기도 해야 하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과 손해는 고스란히 생산자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백합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 노후시설의 개선이라든지 또한 피곤한 땅을 좋게 만드는 그런 것과 더불어서 검역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전국 백합의 주요 산지별 내일 날씨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중부 지역의 날씨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잔뜩 흐리고 또 바람이 강하게 불고 온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 날씨는 어떨지 지역별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입니다. 내일 새벽까지는 비가 내리다가 오전부터는 그치겠습니다. 낮 기온은 16도가 예상됩니다. 경기도 양평인데요. 내일도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충북 청주시입니다. 내일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다가 오전부터는 그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강한 바람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제천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까지고요. 오후에는 비 때문에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충남 당진은 새벽에는 금세 비가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에는 낮 기온이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부터는 비가 그치면서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고구마 산지인 여주시는요, 이달 초에 대부분 수확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조 의원님, 고구마 수확 직후에 농가에서는 어떤 작업이 필요합니까? 네, 고구마를 수확한 직후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내년 농사를 위해서
객토를 하거나 아니면 밭을 잘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구마를 수확할 때 고구마는 원래 수확이 호흡이 많은 작물이기 때문에 수확한 직후에 마구 쌓아 놓으면 썩어서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확한 고구마는 일단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예비 저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비 건조를 하고 나면 바로 저장고로 보내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고구마의 경우에는 아무리 처리 또는 큐어링이라고 하는 특수한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과정 동안에는 온도는 30도에서 33도 정도, 그리고 습도는 90 내지 95%, 그러니까 고온 다습한 조건에서 고구마를 처리하게 되는데요. 약 4일 동안 처리하게 되면 수확 동안에 고구마에 났던 상처들이 다 아물게 되고, 그리고 검은 별무늬병과 같이 위험한 병도 예비될 뿐만 아니라 고구마가 살짝 마르면서 당도도 올라가고 저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처리한 고구마를 열을 식히거나 아니면 큐어링 처리한 그 처리실을 철저히 환기시켜 주게 되면 온도가 낮아져서 12도 내지 14도에 저장을 하면 됩니다. 정말 고구마는 수확한 직후가 더 바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경기도 여주의 내일 날씨를 확인하고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주의 읍면동 날씨입니다. 능서면입니다. 내일 흐린 가운데 새벽까지는 비가 내리겠지만 오전부터는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치면서 낮 기온은 15도가 예상됩니다. 흥천면입니다. 내일 새벽까지는 비가 내립니다. 비는 오전 중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아침 기온은 8도가 예상됩니다. 대신면도 흐린 날씨 속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그치겠습니다. 오전까지는 강한 바람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여주는 이번 주 내내 평년 기온을 웃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8도, 낮 기온은 14도를 보였는데요. 내일도 오늘과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아침 기온이 조금씩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앞서서 고구마의 큐어링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주셨어요. 큐어링 후에 장기 저장을 할 때 또 저장고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저장고 준비는 먼저 병해충이나 여러 가지 소독 물질이 위험한 물질이 있을 때 철저히 소독을 해줘야 되는데요. 네. 먼저 저장고 내부의 곰팡이를 완전히 없애주시고 약 65% 되는 에틸 알코올을 골고루 뿌려준 다음에 충분히 환기를 시켜서 깨끗한 저장고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독도 중요하고 환기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저장 환경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환경은 어떻게 맞추는 게 좋을까요? 네, 고구마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는 온도, 습도, 환기가 3대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온도 조건은 가장 알맞은 온도는 12도 내지 15도이지만 10도 내지 17도 정도의 온도 조건이면 고구마를 저장하기에 좋습니다. 습도는 약 85%에서 90% 정도를 유지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저장 시설도 필요하지만 일반적으로 난방 시설이 있는 가열식이나 아니면 온도와 습도가 거의 변하지 않는 지하 저장고도 좋습니다. 대신에 만약에 온도와 습도 관리가 용이한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다면 대량으로 저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공동으로 저장하시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저장 환경을 맞추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네, 고구마의 경우에는 낮은 온도에서 저장하거나 약 10도씨 이하에서 오래 저장하게 되면 병에 대한 저항성이 낮아져서 오히려 썩어버리게 됩니다. 네. 그렇다고 또 너무 높게 하면 고구마가 말라버리기 때문에 싹이 터서 상품 가치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습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너무 건조하게 되면 수분을 잃어서 겉이 딱딱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습도가 너무 많게 될 경우에는 저장고 내의 온도 관리도 잘 안 되고 나아가서는 부패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우실 것 같아요. 고구마를 출하할 때는 농가에서 어떤 점을 계속 신경을 써야 할까요? 네, 이제 이렇게 저장을 잘 하시고 난 다음에는 먼저 수요에 맞게 10 내지 15kg의 포장이나 5kg 포장이나 1kg 소포장이나 다양한 포장재를 준비하셔야 하고요. 또 세척해서 건조한 다음에 유통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유통 과정에서 썩거나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선별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구마를 출하할 때는 출하 지역, 또 출하 시 가격, 또 출하 시기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미리 준비를 하셨다가 적기에 출하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고구마 주요 산지의 내일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드리는 영농과 날씨, 지금 시각은 8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남부 지역의 날씨를 살펴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늘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고 부산에는 호우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내일은 날씨가 어떨지 남부 지역의 주요 날씨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입니다. 내일 흐리고 비가 내리다가 새벽 일찍부터 그치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영주도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다가 아침부터는 그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4도가 예상됩니다. 경북 김천은 아침까지 비가 오다가 오전에는 그치겠습니다. 전남 나주는 비 오는 동안 바람이 강하게 불겠지만 오전부터는 차츰 맑은 하늘을 드러내겠습니다. 영광도 새벽까지만 비가 내리다가 오전 중에는 개겠습니다. 네, 가을 풍경을 말한다면 주황색의 감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먹는 단감 그리고 곶감, 만드는 감의 종류가 다르다고 들었거든요. 수확하는 시기도 차이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곶감을 만드는 떫은감의 경우에는 10월 중하순경에 수확을 하고요. 단감은 11월 상순에 수확을 마칩니다. 떫은감은 비교적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우리 남한의 중북부 지역까지도 재배가 가능합니다. 반면에 단감은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12도, 즉 연평균 기온이 12도가 되는 지역이 북쪽 재배 한계선이 되고 이것을 경제적으로 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연평균 기온 13도가 되는 지역, 즉 온대 지역이면서 한반도의 남부 지역에서 주로 단감은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감이 곶감으로 더 이렇게 적합합니까? 네, 곶감을 만드는 데 적합한 떫은감의 종류로는 과일이 크면서 그리고 당도가 높고 섬유질이 없는 그러면서도 씨가 없거나 아주 적은 그런 품종이 맞는데요. 모양이 편원형인 둥시나 수시, 월화시라는 품종이 있고요. 그리고 장형인 고종시, 단성시 이 품종들이 곶감을 만드는데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나라의 대표 감 산지죠. 경상북도 상주의 내일 날씨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상주의 읍면동 날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서면입니다. 내일 비가 내리다가 오전부터는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낮 기온이 16도가 예상됩니다. 내서면도 비가 내리다가 아침부터는 그치겠습니다. 오후에는 미세먼지가 날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낙동면도 밤사이 비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전부터는 하늘이 개겠습니다. 상주의 일주일간의 기온 그래프입니다. 오늘 흐린 날씨 때문에 아침 기온이 10도였는데요. 내일까지는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지만 모레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를 회복하면서 아침 기온이 점차 하락세로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 상주시 감 농가에서는요, 한창 곶감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MBS 박동민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농과 날씨의 박동민 기자입니다. 날씨가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이렇게 쌀쌀해진 날씨에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과일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쫄깃쫄깃하고 달콤한 곶감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와 있는 이곳은요, 바로 곶감 하면 생각나는 그곳, 경상북도 상주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주시에는 어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쌀쌀하고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상주의 한 곶감 농가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문 앞에서부터 벌써 은은한 곶감 향기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안에서 곶감이 어떻게 말려지는지 같이 보시고 농민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농민분 나와 계신데요. 잠깐 시간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경북 상주에서 꽃감 농사를 짓고 있는 정충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지금 여기 곶감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이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감을 깎아갖고 덕장에서 건조하는 과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곶감들은 언제부터 말리기 시작하신 건가요? 10월 10일경에 감을 따갔고요. 이제 그때부터 깎기 시작해갖고 이제 요 덕장에 걸어놓은 게 한 20일 정도 지금 된 상태입니다. 감이 보면 지금 홍시가 딱딱하면서 홍시가 조금 된 상태거든요. 네, 예. 그렇군요. 네, 올해 그 폭염 때문에 이 날씨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요. 곶감 농가도 농사 지으시는데 좀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아유, 올게 무지 더웠죠. 더워갖고 덥고 가물고 해갖고 꽃감이 아니고 이제 생감도 굵은 게 별로 없고 잔 게 많습니다. 네,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으셨군요. 그럼 이 곶감들은 언제까지 말리시게 되나요? 지금 해갖고 말리는 게 지금 시작해갖고 하면 12월 이제 중순쯤 되면 방건시로 해갖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방건시로 나가고 거기서 더 있으면 1월 달쯤 되면 건시로 해갖고 이제 구정 때까지 출하되고 이제 그쯤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좋아하는 곶감을 곧 만나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오늘 그 상주가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씨는 습도 때문에 곶감 말리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아우, 비가 많이 오면 이 꽃감 말리는 데는 진짜 나쁩니다. 습이 많으면 꽃감 잘 마르지도 안 하고 색깔도 뭐 새까맣게 되고 이러면서 날씨의 영향을 진짜 많이 받습니다. 꽃감은.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습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해주실 것 같은데 어떤 노력 기울여 주시나요? 예, 비 올 때는 요 지금같이 이럴 때는 비 오면 보시다시피 선풍기 같은 거 이런 거 틀어주고 또 그리고 야한 가에 차광막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낮에는 이제 꽃감도 햇빛을 많이 보면 새카매지고 또 상품이 안 되고 이러니까 차광막 해갖고 내려줬다 올려줬다 하고 밤으로 비닐 같은 거 쳐갖고 습기 못 들어오게 하고 뭐 그런 작업 주로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날씨를 극복하는 모습 굉장히 멋있습니다. 상주뿐만 아니라 전국에 곶감 농가가 많을 텐데요. 곶감 농가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옛날에는 뭐 이 상주에서 300의 고장으로 해갖고 꽃감을 상주에서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뭐 많이 하니까 여러분 꽃감 농가 짓는 여러분들 전부 다 같이 해갖고 자부심을 갖고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곶감 농가들에게 같이 화이팅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곶감 농가 화이팅!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곶감 농가에 직접 나와 보니까요, 아직 덜 익었음에도 불구하고 곶감 맛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맛있는 곶감 만드셔서 저희에게도 맛있는 곶감 맛을 보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영농가 날씨 박동민 기자였습니다. 네, 박동민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방송에 협조해 주신 곶감 농가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조 의원님, 곶감 작업을 할 때 특히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감은 여러 번 수확하기 어려운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이나 두 번 수확을 하신 다음에는 한 4일이나 7일 정도 후숙을 해서 적당히 익은 과일에 대해서 가공을 시작하는데요. 곶감용 강의 껍질을 얇게 벗기셔야 하고 이때 꼭지머리를 해주시는데 꼭지 따기를 해주시는데 감 절단부에 칼로 금속으로 된 칼을 닿게 되면 감이 흑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인리스 재질의 칼을 사용해 주시고요. 껍질을 벗겨야 될 감이 많을 경우에는 밀착식 동력 박피기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수확을 마친 감나무는 겨울이 오기 전에 방제에도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월동 전후로 꼭 방제해야 될 병은 흰가루병과 잎마루병, 줄기마루병이 있고 또 대표적인 해충으로는 감 꼭지나방과 뿔밑 깍지벌레 등이 있습니다. 이런 병이나 벌레의 피해를 받은 그런 가지는 자르거나 낙엽을 모아서 땅에 묻거나 태우는 조치를 해주셔야 하고요. 또 채광과 통풍이 잘 되도록 정지 작업, 정전 작업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병에 걸린 나뭇가지를 자르고 나면 그 자리에 도포제를 발라서 병균이 침입하지 않도록 조치가 꼭 필요하고 또 이런 해충의 서식지를 없애기 위해서 껍질을 벗기거나
또는 유기인제 그런 적당한 약제를 써서 방제 조치도 해주셔야 합니다. 네, 수확이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네요.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날씨와 농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신 조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밤 사이에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 해안 지방에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MBS 영농과 날씨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